셈 정리 이렇게잖아. 이제 오늘은 앞부분 조건방률 전까지, 그러니까 확률의 기본적인 연산, 계산 이런 거를 이제 하고, 다음 주가 되는 이제 조건방률이랑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이렇게 이제 할 거고, 큰 차이는 없는데, 큰 차이는 없어. 뒷부분도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냥 딱딱 그 확률 파트마다 풀이가 좀 정해진 거라서, 일단 오늘부터 하는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 저번까지 한 게 제일 어려워. 원래 중복조합이 제일 어렵고 제일 문제도 많고 해서, 중복조합을 잘하면 그냥 한통은 저절로 그냥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조합을, 그래서 저번에 계속 얘기하지만 앞부분 많이 문제 풀어봐라, 앞부분 많이 풀어봐라 라고 하는 거고, 뒷부분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조금 내용이 쉬울 거야. 알겠지? 출제가 됐던 문제들도 쉬워. 오늘은 책의 문제가 너무 장황한 게 많아서 조금 중요한 것만 좀 뽑아서 테마별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프린트를 좀 하자. 확률. 이제 오늘은 수학적 확률 관련된 것부터 차례대로 이제 확률의 정의를 이제 볼 거야. 수학적 확률이 책에서, 교과서에서는 이제 확률하면은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 통계적 확률이라고 있어요. 통계적 확률, 경험적 확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 그래서 통계적 확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하학적 확률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어. 기하학적 확률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문제들은 그림 갖고 푸는 거고 한다는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빠지지 좀 됐어. 왜 계속 책에다 넣어놓는지 모르겠어. 시험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교과과정에서 뺐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끔 뭐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옛날 내용인데 그냥 같이 넣어놓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필요 없고. 자, 이제 수학적 확률 이거야. 근데 이제 정의를,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다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봐라라고 하면 그냥 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막 이렇게 해서 풀잖아. 그렇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을 이제 얘기할 때는 전체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분에 어떤 A라는 사건이 있으면 A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률을 푼다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라는 거를 일단 알아는 두고, 안 돼. 근데 나 이렇게 풀었는데라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의 다 되기는 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책에서 괜히 거기 봐봐라. 마플 교과서 122쪽 보면은 수학적 확률이다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얘기했는데 이제 뭐 근원 사건이라도 말이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뭐 근원 사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해가지고 한단 말이야. 아니 뭐 말 쉬운 말 놔두고 왜 경우의 수라는 말 놔두고 왜 근원 사건의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느냐, 이제 그 얘기인데, 이게 확률 같은 경우를 사실은 수평가원에서 이거를 실제로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막 문제를 계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그냥 의미를 알고서는 전체 경우에서 어떤 사건 경우에서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줄 아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라서 엄밀하게 정의를 가지고 막 함정을 파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걸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저런 거 봐봐. 내가 왜 이게 안 돼요? 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쉬운 걸 한번 보여줄게. 이게 윷놀이를 하잖아. 그치? 윷놀이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 윷놀이를 한다라고 해봐.
유식 결과 유세 이제 옆에서 봤을 때 그 단면의 결과를 얘기한 거야.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게 다 나오면 이게 저기 뭔가? 그치? 윷놀이 뭔지 알지? 그치? 이거는 이제 유시라고 하고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이 네 개 나오면 유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얘랑 얘랑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까? 그거지. 얘랑 유수 그냥 띡 던졌을 때 똑같으면 야 모든 5번인가 5칸을 간가 그러고 유시 4칸인가 가잖아. 이거 4개 나오면 5칸 가고 이거 4개 나오면 4칸 가고 뭐 그러지 않아. 일단 윷놀이가 일단은 그치 뭐 거리냐 뭐냐에 따라서 개냐에 따라서 가는 개수가 다른데 얘랑 같은 걸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다르다는 의미인 거야. 이게 나오기가 제일 빡세겠지. 그러니까 5번은 가겠지. 얘랑 그럼 결국은 다시 얘기해주면 얘랑 나타날 확률이 똑같냐? 아니지. 아니야. 모양이 달라.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던졌을 때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가지. 그 중에 얘가 나올 확률 1, 2분의 1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하고 이렇게 해서 확률을 계산을 하고 싶지만 그게 아무 때나 다 되는 게 아닌 거야. 알겠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얘를 그래서 2분의 1이고 얘를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확률을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를 이제 문제를 풀 때 하겠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의를 이제 보면 쉬운 정의를 하면은 근데 네 주사 6개 던졌을 때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이런 것도 6분의 1이라고 알고 있지? 자 그냥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자 교과서에서 이런 표현을 쓸 거야.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시행이란 말은 어떤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사건을 나타나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지.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처음이니까 용어의 정의는 알고 넘어가야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이거를 표본공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전사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 많이 쓰는 말이 표본공간이라는 말을 많이 써. 그래서 이제 그냥 표본공간. 자, 쉬운 말로 얘기할게.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그냥 전체 집합일 때 그걸 말 바꿔서 표본공간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그냥 용어 해석 정도 할 수 있으면 돼. 표본공간 하면 그냥 전체 집합.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하나하나의 결과들이 있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그 하나하나의 결과들이 있을 거야. 1이라는 사건이 나올 수도 있고 2라는 사건이 나올 수도 있고 요 시행에서는 그 각각의 한 번의 결과 1회씩의 결과들을 얘기를 해준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딱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각각의 결과들의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교과서 정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다 똑같으면 얘가 나올 확률 6분의 다 똑같지? 그러니까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값들이 다 똑같으면 그때는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싶잖아. 이렇게 풀 수 있을 때가 각각의 근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확률이 다 똑같으면 그때는 이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부도 풀어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뭐 홀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라 라고 얘기해주면 전체 6가지 중에 1, 3, 5 3가지가 있으니까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라 이 얘기인 거야. 쉬운 거 그냥 얘를 그냥 확률의 정의를 그냥 잠깐 얘기를 한 거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보통 푼다. 그럼 이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풀 수 없는 예를 그냥 2개만 보여줄게. 이런 거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길찾기가 확률로 나오면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알겠지? 용어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길찾기가 이것도 역시 그냥 참고야. 수능에서 이거 내면 다 이거 난리 나. 그래서
길찾기가 만약에 근데 이제 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는 거를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봐봐요. 자 이렇게 있어. 옛날에 EBS에서 나왔던 문제를 조금 더 쉽게 그냥 구성을 한 건데 자 이렇게 낼게. 자 그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A부터 B까지. 근데 문제 중에 그냥 길찾기라고 나오고 다른 그냥 특별한 멘트가 없어. 그래서 A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했더니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최단 경로로 갈 때 가는 경우의 수는 10가지다. 당연하지. 오른쪽 3번, 위로 2번 가면 되니까 10가지다. 기억이 이거였어요. 니은. 자, A에서 P를 거쳐가지고 일단 진행이 되는 거는 무조건 최단 경로로만 진행이 되는 거야. 최단 경로로만 진행이 돼.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 아래로 가면 안 돼.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6가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이것도 맞지? 참이야. 참이야. 그 다음에 이제 최단 경로로 진행을 해요. 뭐 같은 얘기인 거니까. 최단 경로로 진행을 할 때 A에서 B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최단 경로 중에 P 지나는 확률 이제 다 써놓고 지금 A에서 B까지 갈 건데 P를 거쳐서 이제 갈 확률을 계산을 해주면 이게 이제 10분의 6이다. 이게 틀렸단 말이야. 아씨, 10가지고 6가지인데 P를 거쳐서 B까지 갈 확률 계산을 하라고 했더니 10분의 6이라고 하면 이게 틀렸어요. 기니드 문제로 나왔던 거야. EBS 문제 안에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고 뭔 개쌉소리가 잘 봐봐. 이제 왜 틀렸는지 보여줄게. 해볼게 직접. 갈림길에서 길 선택한 확률은 같다. 보통 근데 최단 경로로 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갈림길에서 길을 선택할 확률은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해볼게. 자 A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노가다를 내가 보일 테니까 봐봐. 좀 크게 그려서 참고로 이렇게 봐두기만 해서 아 저렇게 해서 저런 경우 주의해야 되는구나를 알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자. 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시작해서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죠. 자 여기에 도착한 확률은 그래서 2분의 1이야. 여기에 도착한 확률이 이렇게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니까 또 이제 갈림길을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도착할 확률은 2분의 1이면서 동시에 또 2분의 1을 곱해줘서 여기는 4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오는 거야. 갈림길에서 그냥 연달아서 이어서 가는 걸 곱해주는 거야.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또 여기서 1로 가는 것도 4분의 1이겠지. 하지만 여기서 또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있으니까 갈림길에서 역시 길을 선택할 확률을 계산을 해주면은 역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1이 오겠죠?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더하면 여기 이제 어떻게 와? 이렇게 2분의 1이 이렇게 오겠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봐봐. 여기서 여기로 갈래? 여기로 갈래? 길 선택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얼마로? 8분의 1. 그치? 8분의 1 맞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오지? 암산되지? 이 정도는 4분의 1이랑 8분의 1 더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8분의 3이 왔어요. 됐어? 그럼 끝이야. 8분의 3이자. 8분의 3이야. 왜 뒤에 거 계산 안 하냐면 뒤에 거 계산하면 8분의 3이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어떻게 가도 1이니까. 근데 그냥 해줄게 계산은. 자, 다시 봐봐. 이제 8분의 3이지? 1로 갈래? 1로 갈래? 2분의 1이니까 이게 얼마야 그러면? 여기 거쳐가는 거만 보면 돼. 이렇게 거쳐가는 게 아니야. 이게 얼마야 그러면은? 16분의 3이 오죠. 1로 갈래? 1로 갈래? 갈림길이니까 여기 얼마 와? 자, 16분의 3이 왔지. 자, 여기서 갈림길 있어? 없지. 여기 1로 갈 확률 얼마야? 1이지. 그치? 1이잖아. 그럼 그 16분의 3. 더하기. 자, 여기 갈림길 있어? 없어? 없어. 1이잖아. 그 계산했더니 얼마? 8분의 3이 나왔다고.
그치? 전혀 다르지? 그치? 이상하지? 당연히 10분의 6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8분의 3이 나왔다. 8분의 3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무슨 이게 왜 이래요? 뭔가 이상하지? 자, 요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되게 중요한 말인 거야. 이 근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다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길 선택할 확률이 다 똑같이 돼야 되는데 다 봐봐. 이 점 봐봐. 이 점. 니네가 막 여기 있다고 봐봐. 여기서 길 선택할 확률 얼마야? 여기서 길 선택할 확률 얼마야? 최단 경로. 일로밖에 못 가잖아. 최단 경로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길 선택할 확률 얼마야? 여기서는 1이야 1. 선택지가 없어. 그냥 절로밖에 못 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길을 선택할 확률이 1이지만 이런 점 봐봐. 이런 점. 이런 점은 일로 갈래? 일로 갈래? 길 선택할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길을 선택할 확률과 여기서 길을 선택하는 확률은 달라요. 그치?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 따라서 길을 선택할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다 똑같다고 본 다음에 경우의 수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걸 주의하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제 문제집에 가끔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을 방기를 해 주려면 문제 중에 정석책에서는 이렇게 용어를 뭐라고 써냐면 최단 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뭐 같은 정도로 확실하다 이런 말을 써줘요. 최단 경로를 선택하는 건 같은 정도로 확실하다 이런 말을 써주면 그 말 뜻이 그냥 길 선택할 확률을 다 같게 봐라 이런 말이야. 그럼 그냥 경우의 수분에 경우의 수를 풀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경우의 수분에 경우의 수 풀면 안 돼요.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하나 넣어놨어 거기 그냥 어디에 되게 옛날 문제인데 너는 왜 저기에 저기에 넣어놨어. 5번에 넣어놓은 거야. 5번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A부터 출발해서 뭐 B까지 갈 때, 자, 최단 경로로 이제 진행을 해라. 이제 이 얘기인 거고, 각 갈림길에서 길을 선택할 확률은 서로 같다. 갈림길에서 길을 이게 그러니까 말장난을 졸라 써놓은 거야. 근데 갈림길에서 길을 선택할 확률은 같다라는 그 말은 여기서 2분의 1로 보라는 얘기인가. 갈림길이니까. 야, 여기 갈림길이 아니야. 갈림길 아니야. 여기 갈림길이 아니야. 갈림길 아니야. 이건 1로 보는 거야, 확률을. 이런 거 2분의 1로 보라. 뭐, 요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도 결국은 A부터 P를 거쳐서 B까지 가라. 이 짓을 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 짓을 하라는 얘기구나. 근데 그거는 저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하나 더 배우고 나서 갈 거고 지금은 그냥 이런 개념을 좀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자, 지금 처음에 이 얘기를 한 거야. 지금부터 모든 문제는 다, 근데 경우의 수분이 경우의 수를 풀 거야, 이제. 왜?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는 이런 걸 내지가 않아. 그러니까 확률 처음이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정의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고, 자, 평가원에서 내는 모든 문제는 다 이런 상황을 주는 거야. 근원 사건이 발생한 확률을 다 똑같은 상황으로 줘요. 그러니까 고민 1도 하지 말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그냥 지금부터 풀면 돼. 알겠지? 그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이제 푸는 문제들을 볼 건데 약간의 마인드가 조금 중요해요. 그 뭐냐면 이게 확률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이게 수학적 확률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이 나타나는 확률을 물어봐.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을 물어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확률을 물어보겠지. 그러면은 얘만 신경 쓰는 거야. 얘만. 다른 애가 뭔 지랄을 하든 그럼 물어보는 거만 신경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물어보는 거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푼다. 이 얘기인 거야. 알겠지? 자, 물어보는 것만 집중을 해서 푼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의 경우가 있겠지만 저런 이제 순열을 이용할 확률이 있을 거고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이 있겠지. 순열을 이용하는 경우,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 뭐 가끔 뭐 경우의 수사일 때 뭐 중복잡으로 셀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냥 확률에서 가장 대표 유형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주사위. 순열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예요? 주사위 문제. 조합을 이용하는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야? 공과 관련된 확률 문제.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주사위 문제 별것도 아니지만 이게 놓치기 쉬워서 얘기를 하는 거야. 주사위. 주사위 두 개 던지면 결과가 몇 가지예요? 36가지라고 대답을 하지. 그게 중복 순열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주사위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순서가 생각을 해야 돼. 경우의 수를 풀 때 반드시 순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공과 관련된 확률 문제야. 경우의 수 문제가 아니야. 공과 관련된 확률 문제야. 자, 흰공 6개가 있어. 흰공 6개가 있어. 공 하나 꺼내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흰공 6개가 있어. 다 똑같이 생긴 공 6개가 있어. 공을 하나 꺼내. 몇 가지야? 다 똑같은 공이래. 한 가지지. 하지만 확률에서는 흰공 6개가 있어. 공을 하나 꺼냈을 때 뭐 어쩌고 되라라고 하면은 확률에서는 조합으로 문제를 푼다고. 조합이라는 게 뜻이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뽑는 게 조합이야. 그러니까 공과 관련된 확률이 조합인 거고 기본 원칙이 뭐다? 서로 다르다가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 공과 관련된 확률 문제에서 애들이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냥 말은 확률 문제에서 공과 관련된 확률 문제를 헷갈리면은 그냥 공을 사람이라고 바꾸면 편해. 그냥 공 단어를 지우고 사람. 그래서 흰공 6, 흰공 막 3개, 막 노란 공 2개에서 몇 개 꺼내라 했을 때 그냥 하얀 사람 3명, 노란 사람 2명 요렇게 이해를 해. 그러면 그냥 이해가 편하지? 하얀 사람 3명 중에 2명 뽑아. 뭐 그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공과 관련된 확률은 서로 다르다가 원칙인 거야. 그러니까 다르게 봐도 상관이 없어. 분모분자가 다 다르게 보고 약분을 시켜서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이게 기본 원칙인 거야. 기본 원칙이 이거야. 자,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기도 하고 물어보는 것만 신경을 써서 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마인드가 조금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을 조금은 해야 돼. 그냥 단순한 계산하는 문제 말고 자, 프린트에 있는 문제로 해서 워밍업 한번 해보자고. 1번이랑 4번을 가지고 어떻게든 풀어봐. 뭐 경우가 있어. 풀면 뭐 어떻게.
가능성은 많죠. 20명이 있고 뭐 자동차에 타라 해가지고 1번, 4번은 이게 이제 확률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풀어야 돼. 자 보면 4인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인승 자동차가 있고 9인승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미 4인승에 몇 명 탔어? 3명 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7인승에 4명 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9인승에 6명 탔어. 자, 이제 빈자리가 7자리가 남아있어. 오케이? 자, 이제 지금부터 7명을 타라고 얘기했어. 세대에 나눠 타 7명이. 근데 뭐래? A, B가 같은 차에 타래요. 누구를 물어보고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시작할 때 확률은 뭐만 신경 써라? 물어보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야. 물어보는 것만. A랑 B가 같은 차에 타. 다른 차에 타는 같은 차에 타는 거 알겠지? 자, 이렇게 A 태워. A 어디 탈래? A가 탈 수 있는 자리는 그냥 자리라고 생각해. 그냥 서로 다른 자리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7자리가 있는데 A는 어디에 타면 안 돼? 여기 타면 안 되지? A가 탈 수 있는 자리 몇 군데야? 6군데지? A가 탈 확률이 7분의 6인 거야. 7군데 중에 6군데 아무 데나 가면 A가 가는데 이해됐어? 자, 여기 A가 갔다고 쳐. 자,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야? 6군데지 이제? 6자리 남았잖아. 그 중에 어디 와야지 같은 차에 탈 수 있어? 2군데. 그렇잖아. 6분의 2.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7분의 2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뒤에 해설대로 분할로 해가지고 풀지 말라고. 막 이걸 조편성해가지고 뒤에 되게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쭉 썼는데 분할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확률이라는 거의 기본 접근 자체가 물어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거야. 물어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알겠어? 요 얘기에 요 얘기.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이해를 잘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4번 같은 문제 한번 봐볼게요. 상품이 10개가 있어. A 5개. 그 다음에 이제 3개는 B. 자, 2개가 C. 열 명한테 이제 나눠주는 건데 8번째 사람의 순서가 되었을 때 3개의 상품 A, B, C가 이제 남아있어라 이 얘기인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이게 이제 한 명씩 갖고 간다고. 오케이? 야, 첫 번째 너 뭐 갖고 가?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얘네들이 뭘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뭔 소리야? 중요한 거는 요놈이 딱 이제 주술로 등장을 했을 때 몇 개가 남아 있어야 돼. 상품은 A랑 B랑 C가 남아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 있는 애들 뭘 갖고 가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세 명이 갖고 가는 게 뭐가 남아 있으면 돼? A, B, C가 남아 있으면 되는 거야. 자, 8번째, 9번째, 10번째 얘네들이 갖고 가려고 딱 등장을 하는 순간 A, B, C가 하나씩 남아있으라고. 뭔 소리야? 여기다가 얘네들 3명이 갖고 가는 상품을 골라주세요. A, B, C가 갖고 가는 거 8번째, 9번째, 10번째 애들이 갖고 가려고 하는 상품을 골라주자고. 반드시 A, B, C가 남아있어야 돼. A 하나, 5개 중에 하나, B 3개 중에 하나, C 2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야. 뽑는 경우지. 공과 관련된 확률 같은 느낌이야. 다 서로 다르다가 원칙이야. 10시 3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10개. 다 다른 거라고 보는 거 알겠지? 그래서 자 무슨 얘기야? 8번째, 9번째, 10번째가 얘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얘가 등장을 했을 때 이 3개가 남아 있어야 돼. 물건이. 10개 중에서 3개 A, B, C를 여기다가 딱
골라주자는 얘기인 거야. 여기는 뭘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는 이해됐지? 무슨 의미인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풀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가볼게. 2번 같은 문제. 2번 문제. 역시 한번 좀 풀어보고 같이 해볼까?
주사위 문제니까 주사위 2개를 가지고 있고 영준이는 1개를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철수가 던져서 나온 두 놈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 그러니까 일단 문제는 이거지. 자, 철수가 A랑 B를 던지고 영준이가 이제 C를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근데 물어보고 하는 건 뭐야? A, B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겠지? 잘 됐니?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풀잖아. 철수가 나오는 거를 정해놓고 영준이가 그 사이에 온다라고 문제를 풀 거야. 문제가 그렇게 냈으니까.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전체 경우의 수를 그냥 2개 3승.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단 결과만 봐. 결과만 봐. 결과만. 그러면은 주사위 결과 그 3개는 다 서로 어때야 돼? 달라야 되지. 그치? 뭐 2, 5,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게 3개가 와야 돼. 그치? 서로 다른 거 3개가 오는 경우 5, 5 서로 다른 거 3개를 뽑아줄게요. 응? 그러니까 이제 전체 경우는 그냥 6의 3승인 거고 서로 다른 경우를 3개를 뽑아 6, 7, 3 그래서 2, 5, 6을 이렇게 뽑았어. 여기까지 됐니? 끝. 왜? 이거 누구 거야? 이게 그냥 저기 거야. 영준이 거야. 이 영준이 갖고 하면 돼 그냥. 이거는 철수 거야. 자, 문제 잘 봐. 이미 문제에서 뭘 알려준 거야? 순서를 알려준 거예요. 문제 자체에서 주사위 결과가 그러니까 주사위를 3개를 던졌을 때 서로 다른 눈 3개가 나오잖아? 그냥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 중에서 그냥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는 철수가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나머지 하나 얘를 누가 갖고 가라는 얘기인 거야? 영준이가 갖고 가자. 지금 요 얘기를 해준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철수가 뭘 갖고 가고 영준이가 뭘 갖고 가는지를 이렇게 이제 정해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결과론적으로 그냥 주사위에 서로 다른 눈 3개를 뽑아주면은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를 철수가 가지고 가고 가운데 거를 그냥 영준이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차피 문제 조건이랑 맞춰지는 확률로 계산이 될 거다. 뭐 이 얘기인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게 27분의 5 영준이가 이길 확률 살짝 미스가 난 것 같은데 한국인이랑 계산이 20, 3, 2 맞지? 똑같지? 이상하게 가면 있어. 27이니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아니네. 잠깐만. 그럼 하나만 조작을 조금만 해줘야겠다. 주사위를 여기서 살짝 잘못 봤네. A, B, C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6의 3승 맞지? 6의 3승 맞고 그 다음에
6개 중에 3개 이를 곱하는 거를 빼먹었구나. 순서 때문에.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고, 자, 여기서 내가 아까 이거 주의하다고 해놓고서, 이걸 실수를 했네. 주사위 문제니까 순서를 생각해야 된다고 내가 실수를 했네. 자, 전체는 6의 3승 맞지? 그 다음에 얘네들 3명이 갖고 가는 거 주사위 골라주는 게 2, 5, 6이야. 그치? 가운데 거는 오케이 정해졌어. 가운데 건 누구 걸로 정해지는 거야? 영준이 걸로 정해지는 거야. 2랑 6이 누구 거야? 2랑 6이 철수 거야. 2, 6, 6, 2. 몇 가지야? 2가지. 순서 바뀌는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주사위 문제라서 그래. 알겠지? 여기서 실수했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서 풀어주면 된다. 자,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그 다음 중요한 내용 또 더 설명이나 해가지고 설명을 해줄게.